감정가가 6억 2,200인데 수많은 유찰을 거쳐가지고 지금 최저가가 7,200만 원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상가인가요? 예, 그리고 여기는 아파트, 상가와 아파트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분리해서 처분할 수 있는지 없는지, 분리해서 처분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면 대박이죠. 6억 2,200짜리 지금은 이제 더 올랐을 수 있겠죠, 값이. 그러면 대략 7억이라고 치고, 예, 그러면 7억짜리를 7천만 원에 낙찰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요. 와, 10분의 1 가격이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엄청나죠. 아니라 그 옛날에 삼한건설에 좀 금전을 차용해 주셨지 않습니까, 옛날에? 예. 예, 그 관련해서 왔는데 전체로 해서 사업 승인 받고 예, 준공이 난 거예요. 이렇게 두 개 페이지에 대해서 건물 이렇게 짓겠다고 해서 하고 한 거예요. 네, 대한민국 최고의 경매 전문 로펌 법무법인 열린의 대표 정충진 변호사입니다. 예, 오랜만에 특수물건 강의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보실 물건은 아주 좀 기상천외하고 흥미를 가질 만한 그런 물건인데요. 저희 이제 법무법인 열린에서 운영하고 있는 행꿈사 옥션에 특별 회원분들에게 추천된 그 물건입니다. 특별 회원은 제가 따로 입찰 지도도 해드리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긴 내용으로 이 물건의 법적인 쟁점이 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그 내용만 보셔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이런 특수 물건에도 입찰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꿈사 마스터키 과장입니다. 얼굴이 굉장히 많이 까만데 우리 둘 다 까만 이유는 요즘에 테니스 3명에 빠져가지고 테니스에 몰입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아무튼 지금 보시면 이 물건이 이제 2022 타경 33451 경기도 여주시 하동에 위치한 물건의 저 지목은 대지네요. 그렇죠? 대지인데 평수가 86.84평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지분 매각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86.84평짜리 대지 지분이구나. 이런 거. 근데 이제 보십시오. 감정가가 6억 2,200인데 수많은 유찰을 거쳐가지고 지금 최저가가 7,200만 원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대지인데 7,200만 원?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까요? 건물 면적이 없는 걸로 봐서 예. 건물이 없고 특수물건이라서 좀 많이 유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가죠? 보니까 이게 상가인가요? 그리고 여기는 아파트, 상가와 아파트가 올라와 있습니다. 상가 아파트는 집합 건물인데 집합 건물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인 것 같아요. 여기 122-7번지, 122-8번지 요 양 부지 지상에 요 건물이 상가 건물하고 아파트 건물이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뭘까요? 집합건물법상 대지권이 성립된다면 이제 대지권을 뺏기게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정확하게 무슨 말이냐면 집합 건물은 함부로 철거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합 건물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는 집합 건물의 구분 소유권, 그러니까 전유 부분 있죠. 101호, 102호 하는 그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처분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대지권이 성립이 되어 있다고 한다 그러면, 그래서 이 토지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다라고 한다 그러면 건물과 분리해서 처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의미는 뭐냐면 그 분리해서 처분되는 그 경매 절차도 무효가 되고 우리가 아무리 싸게 받고 잔금을 내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의미예요. 그런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낙찰자가 아무리 싸게 받아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유찰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쟁점은 뭐죠? 이게 분리해서 처분할 수 있는지 없는지. 분리해서 처분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면 대박이죠. 6억 2,200짜리 지금은 이제 더 올랐을 수 있겠죠, 값이. 지가는 계속 올라가니까 경매 개시 결정할 때 감정평가한 거니까 그러면 대략 7억이라고 치고 그러면 7억짜리를 7천만 원에 낙찰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요. 와, 10분의 1 가격이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엄청나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쟁점은 그러면 분리해서 처분할 수 있는지를 조사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규약이나 공정증서가 혹시라도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다 심층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보셨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현장 나가서 조사를 해봤고 그리고 관련 사건들을 확인을 해봐서 판례를 찾아봤습니다. 관련 사건을 조회하다 보니까 그 판례 속에는 사실관계를 정리해주는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러면 그 사실관계 보면은 내막을 다 알 수 있겠네요. 이게 분리해서 처분할 수 있는지 없는지. 먼저 등기부등본을 한번 보면 분리해서 처분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또 추정해 볼 수 있긴 있거든요. 그랬는데 자 보면 1992년에 이제 사망주택건설 이게 사망강변 아파트니까 이게 시공사겠죠. 시공사 겸 시행사. 그래서 땅을 사가지고 여기다 아파트를 지은 거죠. 아파트랑 상가를. 그랬는데 이게 보통은 이제 한 필지 이외의 아파트 건물과 상가 건물이 지어졌으면
전체를 다 대지권으로 삼는단 말입니다. 근데 보면 3120분에 2263지분만 대지권 등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대지권 등기가 안 돼 있다는 거. 그런 상태에서 대지권이 되지 아니한 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가압류가 걸리고 그 대지권 지분이 아닌 거에 대해서 낙찰도 되고 소유자가 계속 바뀌고 있죠. 대지권이 되지 않은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 뭐 저당권도 설정돼 있다고. 아, 예, 맞습니다. 그 처음에 신축할 당시에 여기 사만주택건설의 대표인 신땡땡 씨가 금전 대여를 받았는데 근저당권자가 2억 원을 대여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보니까 지금 등기 목적이 대지권이 되지 않은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했네요. 이렇게 되면 대략적으로 봤을 때는 분리해서 처분할 수 있는 규약이 있으니까 이렇게 분리해서 처분을 했겠죠. 야, 그럼 이거 대박이겠는데요?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보지 않아도 이렇게 등기부상으로만으로도 이렇게 분리해서 처분할 수 있겠구나 대략적으로 추정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서는 현장에 나가볼 필요는 있겠죠. 경매 신청 채권자를 만나 뵈러 가고 있고 저희가 조사할 때 좀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러 가보겠습니다. 계세요. 우선 지금은 되게 안 계신 것 같아서 연락을 부탁드리는 네이버를 남겨놓겠습니다. 30년 전 당시에 시행사 대표님께서 금전을 차용하셨는데 네. 그때 당시 채권자분을 만나러 왔습니다. 네. 그분께서는 그때 당시에 토지의 지분만 담보로 잡고 대출을 해줬기 때문에 분리처분에 관한 규약이나 공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한번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걸으시는데 예. 있어서 아 죄송한데 말씀 좀 여쭤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예. 다름이 아니라 그 옛날에 삼한건설에 좀 예. 금전을 차용해 주셨지 않습니까 옛날에? 예. 예, 그거 관련해서 왔는데 해당 토지가 지금 경매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토지 지분에만 근저당을 설정하고 금전을 차용해 주신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토지를 분리해서 처분할 수 있다 이런 규약이나 혹시 공증 이런 게 혹시 있었나요? 여쭤보고 아, 싶어서. 그것도 오래돼서 난 모르겠어요. 그 나도 그 소내가를 많이 봤어. 아 맞아요. 예. 아파트 관리 규약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얘 관리실이 없어요. 그거 경비실 뿐이에요. 그럼 관리단 자체가 없나요? 관리 주체가 아예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관리를 누군가는 하셔야 될 텐데 관리하고 계시는 분 혹시 그 총무예요. 총무분께서 다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 옛날에 건축 허가가 어떻게 났는지 궁금해서 왔습니다. 건축 허가가 지역이 어디시죠? 하동입니다. 여주시 하동입니다. 여기 필지가 지금 3명의 공유로 소유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게 그때 건축 허가 당시에 이 토지의 지분에 대해서만 사용 승인이 났는지 아니면 122-8번지랑 7번지 두 개를 전부를 대상으로 해서 사용 승인이 났는지가 좀 궁금했습니다. 전체로 해서 사업 승인 받고 예. 준공이 난 거예요. 그러면 네. 이걸 분리 처분할 수 있다는 규약이나 공증 이런 거는 전혀 그런 제출된 게 게 아니고 예. 7번지, 8번지 두 개가 예. 하나의 대지로 예. 아파트를 짓겠다고 예. 그 이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건물이 다 지어져서 사용검사 준공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땅이 옛날에 시에서 토지구획 정리 예. 사업을 한 땅이거든요. 그 예. 과정에서 등기 이전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한쪽 필지가 여주시로 계속 수를 등기상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고 인허가 주택 사업 승인을 받을 때 인허가 필지는 7번지, 8번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할이 토지구획 사업 3블럭, 3로트, 4로트 이렇게 두 개였거든요. 이게 3로트가 7번지, 4로트가 8번지 이렇게 두 개 필지에 대해서 건물을 이렇게 짓겠다고 해서 하고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와중에 나중에 여기가 이제 토지구획 정리 사업이 다 끝나고 여기 시에서 채비지 그 매각자한테 등기를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게 누락이 된 것 같아요. 그거는 그런 거 그렇게 추측이 되고요. 이 이해관계인들도 찾아보고 시청도 찾아봤지만 결론적으로 중요하게 이제 그 증거 자료를 확보한 거는 결국은 판결문이었군요. 예, 맞습니다. 그 판결문은 어떻게 찾으신 건가요? 등기부 등본상에 여러 소송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을 기초로 해서 그 판결문을 여러 가지 열람을 해보고 네. 그 판결문에 있는 사건들을 또 열람해보고 이런 식으로 찾게 됐습니다.
역시 대한민국 최고의 경매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열린의 사무장답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가서 이게 분리처분이 될 수 있는 증거를 찾아와라 그렇게 추상적으로만 지시를 했는데 예, 꼼꼼하게 이해관계들 다 만나보고 판결문까지 다 찾아가지고 이렇게 자료를 확보를 해왔습니다. 판결문 내용을 보시면 엘미산업개발 대지권이 되지 않은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공유자 중에 한 명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공유자 중에 한 회사인 엘미산업개발에서 누구를 상대로 지금 뭐 진행했나 봤더니 상가의 소유자, 그다음에 상가의 점유자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뭐를 청구를 했냐면 청구 취지를 보면 알겠죠? 상가 건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를 철거한 상태 토지를 인도하고 그리고 그 호수별로 들어있는 임차인들은 철거를 전제로 다 퇴거하라 라는 소송을 진행을 했는데 철거나 이런 것들은 다 지고 다만 하나 인정된 게 있습니다. 지료는 이겼네요. 연 50만 원이면 월 한 5만 원? 지료 5만 원 받는 건 너무 작기는 한데 그래도 하나는 승소하긴 했군요. 근데 어떤 이유로 승소를 했는지 사실관계를 한번 볼까요? 이 내용들을 봤더니 사만주택건설에서 아까 이제 땅을 사서 1992년에 아파트를 짓고 상가를 짓고 그렇게 했던 건 맞습니다. 근데 상가를 아파트보다는 좀 늦게 지은 것 같아요. 아파트를 먼저 짓고 빈 땅에다가 이제 상가를 지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상가를 짓고 나서 상가에도 이제 할당된 대지 지분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지권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가 건물만 분양자한테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다 이렇게 돼 있네요. 아까 이제 아파트 지분에 대해서만 대지권 등기를 했던 거 그리고 나머지 대지권 등기가 안 된 지분은 우리가 낙찰 받는 건데 그 지분 위에 상가가 지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분리해서 처분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우리는 상가 건물의 소유자랑만 싸우면 되겠구나. 그랬는데 이제 우리를 대신해서 이 엘미건설에서 먼저 싸워줬군요. 그래서 상가를 철거하고 그리고 지료를 주고 뭐 철거를 전제로 임차인들은 나가라 뭐 퇴거 청구도 하고 뭐 이랬는데 다 지고 그래도 지료는 줘라 비록 작지만 그렇게 판결이 난 거군요. 결론적으로는 그러면 분리해서 처분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철거 청구는 못하지만 지료 조금이라도 한 달에 5만 원씩이라도 받을 수 있게 됐고 이렇게 되면 굉장히 가치가 있는 땅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마스터캐닝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우리가 최저가가 7천만 원이니까 7천만 원에 낙찰을 받고 월 5만 원의 지료를 받을 수 있다. 그럼 이 물건 들어가시겠나요? 지료만을 바라보고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렵겠죠. 예, 그러면 뭐를 바라보고 들어가실 건가요? 재건축이 된다고 한다면 예. 보상을 굉장히 크게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감정평가된 금액 이상으로 지가는 계속 올라가니까 그때부터 감정평가 때부터 한 2, 3년 지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은 더 지료가 높아지고 또 만약에 재건축이 될 때는 또 한참 후일 테니까 그때는 또 이제 가치가 되게 높아지겠죠. 그럼 대략적으로 지금 6억 2천이면 한 7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7천만 원 내고 5만 원씩 지료받고 있다가 나중에 7억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그 선물을 받게 되는 그런 땅이군요. 그러니까 애초에는 우리가 처음에 이 물건을 볼 때는 7천만 원짜리로 낙찰 받아도 이게 위치상 건물, 아파트나 상가의 대지권이면 소유권을 뺏겨버리는 거니까 그렇죠? 그건 경매 절차가 다 무효지 않습니까?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분리 처분을 금지하도록 돼 있고 그거에서 대법원 판례는 이렇게 이제 토지만 따로 팔게 되면 무효이다 이런 판례가 있거든요. 이거거든요. 2009 다 26145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조 2항 본문에 반해서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전유 부분이 이제 건물이지 않습니까? 건물과 분리해서 대지 지분만을 처분하는 경우 그 효력은 무효이다. 법원의 강제 경매 절차에 의해서 토지 지분만 팔았다 하더라도 경매 절차 자체가 무효라고 하네요. 그럼 우리는 7천만 원 낸 게 다 돈이 날아가 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위험 부담이 있는 건데 분리처분이 가능하다면은 7억 보상도 받을 수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이게 건물 지어진 게 언제였다 그랬죠? 아까 본 게 판결문에서 92년, 93년 뭐 향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됐죠? 3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예. 재건축 연한이 30년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요건은 갖추고 있다는 거네요. 재건축 언제든지 이제 모여가지고 시작하면 재건축은 이루어질 수 있구나. 어차피 토지 투자는 장기 투자를 하는 건데 7천만 원에 받고 재건축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7억 보상받고 보상만 받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을 거지 않습니까? 뭐 기분 좋게 그냥 아파트 1+1 84평짜리 2개 받고 나머지 지분은 한 5억 정도는 현금 청산 받고 그러면 7천만 원 가지고 어마어마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거겠네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정말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물건을 행검사 옥션 특별회원에게 추천을 해준다는 어마어마한 장점이네요. 근데 행검사 특별회원은
뭐 1년인가 그러면 한 200만 원 되나요? 예, 200만 원입니다. 예. 그런데 추천 물건을 이렇게 이제 한 달에 막 몇 개씩 막 좋은 걸 받으면서 그 200만 원 낸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컨설팅을 통해 가지고 이 추천 물건을 들어가거나 아니면 추천 물건 받아 가지고 소송을 하면 특수 물건은 소송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 200만 원을 다 비용으로 공제해 준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전액 컨설팅 비용이나 법무법인 열린에서 옥션 결제 비용을 전액 다시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해 드립니다. 와, 그럼 공짜로 보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예, 맞습니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이런 물건은 추천이 돼 있는데 정말 뭐 이게 위험한 물건이 아닌가 싶었는데 조사를 꼼꼼하게 해보니까 완전히 대박 물건이 됐네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입찰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정지가 됐네요. 평균 금액이 1,0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토지 소유자인 엘미에서 1,000만 원을 갚고 경매 절차는 갚았으니까 무효이다라는 전제로 청구 이의소를 진행한 다음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경매 절차 정지시키는 거, 그 정지 결정문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다 갚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경매는 기각이 되겠죠. 그 전 단계에만 우리 유찰된 게 1억 400대에 유찰됐으니까 한 번도 기다리지 않고 그 전 단계에서 1억에 받았으면 참 좋았겠다 싶은데 좀 아쉽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위험한 물건인 것처럼 보였던 이 물건이 내막을 캐봤더니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더라. 변호사님, 그러면 재건축 말고 또 다른 수익 모델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혹시 어떤 건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아, 예. 우리가 판결을 찾아보다 보니까 이 철거 소송을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철거 소송에서는 철거가 인정이 안 됐어요. 철거할 수 없다. 왜 그러냐면 애초에 이제 이 토지 있지 않습니까? 토지도 사만건설 시행사가 소유하고 있었죠. 그리고 상가 건물 있지 않습니까? 상가 건물도 시행사가 갖고 있다가 상가 건물만 누군가한테 이제 소유권 이전등기 해줬단 말입니다. 땅은 사만건설이 계속 갖고 있고요. 상가 건물에 대해서 상가 및 그 부지가 동일인의 소유였다가 사만건설로 동일인의 소유였죠.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자가 달라졌으므로 이 상가 건물의 분양자, 소유자겠죠. 상가 부지에 대해서 관수법상의 법정 지상권을 취득한다. 그러니까 철거를 할 수 없다. 우리는 대한민국 최고의 경매 전문 노펌이지 않습니까? 비록 철거할 수 없다는 판결이 확정돼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상가 건물을 철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지료 5만 원씩 받는 것보다 철거를 통해 가지고 압박을 하고 그러면 상가 건물을 뭐 헐값에 살 수도 있겠고 우리 토지를 제값받고 팔 수도 있고 그런 가능성이 또 하나 있다는 거죠. 그 비밀을 여기서 알려드리고 싶지만 저희 행꿈사 카페에는 제가 이제 이렇게 막 영상 찍어가지고 이런 비밀 수익 모델들을 저희 행꿈사 카페 성실회원들한테만 보여주는 영상이 따로 있거든요. 거기에 제가 한번 찍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께서는 우리 행꿈사 카페에 가입하셔가지고 조금만 활동하면 성실회원 될 수 있죠. 조금만 노력하시면 바로 성실회원은 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 성실회원 되시면 그 7억짜리 수익 모델을 한번 보시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좋은 수익 모델이어서 저도 다시 한번 카페를 통해서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키님은 성실하게 활동 안 해가지고 지금 성실회원 아니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한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앞으로 한 달에 한 번, 두 번이라도 이렇게 마스터키 혹은 빌런 팀장 우리 경남군하고 같이 나와서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부자가 되길 원하시는 분들은 행꿈사 TV 꼭 구독해 주시고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정충진 변호사였습니다. 마스터키 사무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